예, 반갑습니다. 저는 다리 목장에서 목원으로 섬기고 있고 연합 목장 사역으로는 관리부에 속해 잔디깎기 사역을 하는 임대열 집사입니다. 가라사대의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 간증은 학창시절에 오랜 친구가 선교사로 가 있는 선교 현장을 방문한 후 제 나름대로 느낀 것을 부족하게나마 같이 나누고자 해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길 바라며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이 방문은 제대로 계획 잡고 간 것이 아니라 친지 방문 정도로 휴가차 간 것이라 일반 선교 보고와 비교하면 많이 미흡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저의 작은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시고 또 살아 역사하심을 느끼게 하시는 큰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선교지 방문 일정은 총 10일, 처음에는 7일 정도로 잡았으나 오고 가는 여정이 꼬박 이틀 이상 걸리는 관계로 친구 선교사의 권유로 조금 더 연장을 했습니다. 갈 때에는 두바이를 거쳐야 가는데 거기까지 12시간, 그리고 두바이에서 대기 9시간 반, 그리고 다시 목적지 키르기즈스탄까지 4시간을 더 날아가야 했습니다. 그만큼 중앙아시아는 여기 시드니와는 먼 곳이었습니다. 제 생업과 겹치지 않으면서도 또한 선교사 부부가 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하는지라 방학 때가 좋을 것 같아 방문 시기를 올 1월 말로 잡았었습니다. 물론 1월의 수도 비슈케크는 영하의 차가운 날씨로 저를 공항에서부터 맞아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새벽의 어둠 속에서도 희뿌연 매연이 하늘을 가득 덮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가 말하길 난방을 위해 각 가정이 석탄을 뗀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방문한 중앙아시아 국가 중 하나인 키르기즈스탄에 대해 잠깐 살펴보자면 중앙아시아 내륙에 위치한 나라로 대부분이 1차 산업으로 목축업, 농업, 광업에서 나오는 1차 가공산물을 수출하고 있어서 1인당 GDP가 대략 2,000불 정도로 가난한 국가입니다. 종교는 이슬람이 90%, 기독교는 정교회, 가톨릭, 개신교 모두 합해 7% 정도로 겉으로는 종교가의 자유가 있으나 전도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므로 아주 적은 수의 개신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작년에는 교인이 500명 미만의 교회는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발의 통과하여 현재 대통령의 결재 사인만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 하는데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그나마 몇 안 되는 교회 대부분은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유일하게 미국 대사관만이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법을 만들지 말아달라고 호소하였다고 합니다.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대목입니다.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의 선교사들은 비자를 종교 비자가 아닌 직업 비자로 받고 현지에서 자기의 직능을 수행하며 전도를 합니다. 거기서 만난 많은 선교사들은 학교 교사로, 의료계 종사자로 또는 개인 사업자로 자기의 직능을 살려서 일하다가 직업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어 친분이 깊어졌다고 판단되면 그때부터 조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 섣불리 전하다 보면 종교경찰에 신고를 당해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공든탑이 일시에 무너지며 추방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맞게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러한 이유로 한번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지속적인 감시와 감청, 인터넷 사용 제한 등의 절차가 뒤따른다고 하니 선교사의 교충이 대단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친구 선교사의 집에 머무르며 가족에게 사진을 전송을 하는데 이상하게 잘 안 돼요 물어보니 그 시간대가 친구의 인터넷을 감시하는 중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돌아와
여기 호주에서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자 문제에서도 제동을 거는데 일반 사업 비자를 몇 년 내주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계속 연장해 주지만 친구 선교사의 경우 1998년 초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는 비자를 쉽게 받았지만 지금은 1년짜리 비자도 받기 힘들어 온갖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며 딴지를 건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5년 가까이 선교 현장을 지키고 있는 친구를 보니 정말 우러러 보였습니다. 특히 처음 선교지였던 수도에서 5시간 걸리는 곳인 호시라는 지역에 현지 제자교회를 설립하고 자립할 수 있게 교육을 했던 현지 선교사가 지금 열심히 헌신하고 있다는 소식과 더불어 분기마다 그곳으로 내려가 위로와 격려로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어둠의 영이 가득한 이곳에서도 살아 역사하신다고 느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곳은 전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교회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 선교사 부부는 각각 대학교에서 교수로 수고하기에 학생들을 집으로 초대해 음식을 나누면서 최대한 긴밀한 관계 쌓기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많은 수의 학생들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김치는 많을 때는 김장으로 300kg 가까이 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초대되어 온 학생들 대부분이 한참 먹을 때고 더욱이 한류로 인해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먹는 모임을 통해서 자유롭게 서로 알아가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게 도와주는 것인데 무슬림 사회에서의 개종이란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의 결별을 의미하므로 이는 생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 온천하보다 귀하다는 성경 말씀이 몸으로 직접 느껴졌습니다. 친구 선교사가 말하길 그곳에서 사역하는 대부분의 선교사들의 또 다른 고민은 자녀 교육이라고 합니다. 선교사 부부의 헌신은 자발적이지만 그곳에서 태어나거나 혹은 어릴 때 온 아이들은 현지에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고 특히 대학 갈 나이가 되어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 한국 사회 적응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때를 기다리며 사역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선교사 부부의 모습에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들 자신을 드러내는 선교 방법이 아닌 자신들은 무쳐 드러나지 않아도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오로지 하나님만 드러내는 사역을 추구해 왔고 앞으로도 씨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키르기즈스탄이라는 나라에 겨자씨만한 복음의 씨앗이라도 계속 정성껏 뿌리고 싶다는 선교 포부를 들으며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나는 하나님께 어떤 헌신을 어떻게 해야 하나고 나 자신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며 그 해답을 곰곰이 생각해 보느라 돌아오는 여정은 반대로 너무나 짧게만 느껴졌습니다. 이제까지 교회에서 들었던 많은 간증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던지신 질문인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와 우리의 헌신을 요구한다는 깨달음에 이번 선교지 방문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것의 시기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만 하나님이 즐겨 받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지금까지 부족한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